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딸부잣집 셋째 딸 이성은입니다. 오늘은 금비녀와 싱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방 항저우라는 곳에 시후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먼 옛날 그 고장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글로 적어 그 호수에 띄우곤 했대요. 그러면 그것이 물속에서 올라왔다지 뭐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시후 호수 근처에 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부부는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남의 땅과 소를 빌려 농사짓는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그래도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죠. 어느 봄날 살구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부부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저 살구꽃을 닮은 예쁜 딸 하나만 있었으면 저게다. 이듬해 살구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어요. 농부 부부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딸이 태어난 거예요. 싱찬이 어떻겠소? 이름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남편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싱찬? 살구꽃 아가씨라 참 예쁜 이름이네요. 싱찬은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자 집안일도 거들고 농사일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에 겨우 장만한 소 한 마리도 돌봤죠.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던 부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어느 여름날 싱찬은 살구나무가 무성한 산에 소를 모고 갔어요. 주렁주렁 열린 살구가 샛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죠. 싱찬은 그 상큼한 향기에 이끌려 나무 위로 올라가 살구를 따먹었어요. 먹고 싶다. 엄마에게도 하나 따드려야지. 엄마에게도. 마음씨 착한 싱찬은 크고 통통한 살구를 하나 뚝 따서 나무를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은방울 구르는 듯한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다려요. 저를 제발 놓아주세요. 누구지? 싱찬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레둘레 둘러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풀을 뜯는 소 한 마리와 살구나무뿐이었죠. 싱찬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살구가 또르르 굴러져 나갔어요. 내 살구! 싱찬은 살구를 찾으려고 한참 땅바닥을 살폈지만 헛수고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풀밭 한가운데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싱찬은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어요. 저는 살구의 요정이랍니다. 방금 아가씨 손에서 떨어졌어요. 싱찬은 어찌나 놀랐는지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지.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떠나면 이 살구나무는 시들어 죽고 말아요. 대신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살구 요정이 애원하듯 말했어.
벌써 놓아드린걸요. 그리고 전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Not enough. 오! 싱찬이 웃으며 대답하자 살구요정은 치렁치렁 틀어올린 머리에서 비녀를 하나 뺐어. 마음씨가 참 곱군요. 그럼 이것을 받으세요. 만약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 비금녀를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싱찬은 비금녀를 공손히 2손에 받아들였단다. 단, 이 비금녀는 오직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가씨와 나만의 비밀이에요. 말을 마치자 살구요정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싱찬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비녀를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물론 살구요정을 만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싱찬은 나날이 이쁘게 자랐어요. 와, 진짜 이쁜데? 여전히 집안일을 거들고 가축도 돌보고 밭에 나가 농사일도 거들었지요. 그런데 싱찬이 15살이 됐던 해였어요. 예쁘죠?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못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목까지 일할게요. 또 어머니를 정성껏 모실게요. 싱찬은 자신의 슬픔을 꾹 참고 어머니를 위로했죠.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거친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과 물을 주고 풀을 뽑았죠. 그리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실을 천을 짰죠. 모든 일에 정성을 듬뿍 쏟아서 말이에요. 어느 날 싱찬은 밭에서 쑥쑥 자란 채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서쪽 밖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지? 묵묵히 일하는 저 사람은? 그날부터 싱찬은 그 청년을 눈여겨보게 되었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체격이 다부진 그 청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싱찬은 점점 그 청년이 좋아졌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밭에서 거둔 채소들은 싱찬의 2 식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았어요. 싱찬은 남은 채소와 밤마다 짠 옷감들을 장에 내다 팔았어요. 싱찬이 키운 채소는 값도 싸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그뿐이 아니야. 싱찬이 짠 옷감은 얼마나 튼튼하고 깨끗한지 몰라. 일솜씨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어찌나 영리한지요. 게다가 얼굴 또한 꽃까지 아름답지. 온 마을에 싱찬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그런 싱찬을 보고 집 앞을 기웃기웃거렸어요. 싱찬을 며느리로 달라는 사람들도 줄을 섰어요. 하지만
칭찬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줄줄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죠. 칭찬은 아직 어려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나이 찬 딸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얼마 뒤 어머니는 결국 칭찬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그쯤 시우 호숫가에 사는 쑥 영감네 집에서 심부름감이 왔어요. 꾼이 왔어요. 심부름꾼. 쑥 영감이 칭찬을 9째 아들의 색시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집 9째 아들은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키도 크고 마음씨도 착하고 또 신부꾼의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 집은 안 돼. 식구가 너무 많아. 우리 칭찬이 고생할 거야. 안 돼. 그때 칭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9째 아들이라면 혹시 서쪽 밭에서 말없이 일하는 얼굴이 거무스레하고 키가 훤칠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자 심부름꾼이 손뼉을 딱 치며 말했죠. 예, 맞아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칭찬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없이 일하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멀리서 바라보던 청년의 집에서 혼산말이 오더니 정말 꿈같았죠. 여기서 혼산말이라는 것은 혼인에 대하여 오가는 말입니다. 칭찬은 어머니께 얼른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이 많은 집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고는 심부름꾼에게 말했단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혼인을 하겠어요. 얼마 뒤 칭찬은 마음속에서만 사랑을 키웠던 그 청년 쑥 영감의 9째 아들과 혼인을 했어요.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칭찬은 윗사람에게는 정성으로 대했고 아랫사람한테는 사랑으로 대했죠. 어렵고 힘든 일은 가족들과 도란도란 의논하여 정하고 집안일도 고루고루 공평하게 나눠서 했습니다. 식구가 많아 티격태격 말싸움이 있을 법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럴 일이 없었어요. 알뜰살뜰한 칭찬의 살림 솜씨로 집안의 재산도 나달이 늘어갔고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갔습니다.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쑥영감님네는 칭찬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활짝 피었어. 어디 쑥영감네 집안뿐이야? 엄마의 복 받은 거지. 칭찬이 우리한테 좀 잘해. 말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칭찬의 칭찬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죠. 칭찬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 도와주곤 했어. 어떤 사람이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척척 내주었죠. 쌀이든 연장이든 망설이지 않고 빌려주었대요. 쌀국꽃같이 예쁜 칭찬. 달 속의 선녀도 칭찬보다 못하네. 부지런하고 영리한 칭찬. 이 세상에 그 누가 칭찬보다 아름다울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칭찬보다 지혜로울까? 마을 아이들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잠깐만. 살구꽃같이 예쁜 칭찬, 달 속의 선녀도 칭찬보다 못하네. 부지런하고 영리한 칭찬, 이 세상 그 누가 칭찬보다 아름다울까? 이 세상 그 누가 칭찬보다 지혜로울까? 마을 아이들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죠.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대요. 온 마을에 살구꽃처럼 예쁜 웃음꽃이 피어난 거예요. 칭찬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황제의 귀까지 들어갔대요. 욕심 많은 황제는 예쁘고 영리한 칭찬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졌죠. 칭찬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왕비로 삼겠다. 황제의 말에 대신이 곤란한 듯 말했어. 폐하, 칭찬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만약 억지로 끌고 온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좋은 수를 생각해 보아라. 황제는 칭찬을 얼른 궁으로 불어들이고 싶었어요. 대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황제의 귀에 대고 속삭속삭 귓속말을 했대요. 어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지금 당장 시우호수로 가거라. 황제가 보낸 사자가 도착하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어요. 모두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일이겠거니 하고 기뻐했죠. 사자는 쑥 영감네 집을 찾아가 황제의 분부를 받도록 했어요. 어허! 황제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겠지. 사자가 거들먹대며 말하자 식구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서로 도우며 집안일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그리하여 황제께서 상으로 이 살구를 내리셨으니 온 식구가 골고루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살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자 말에 쑥 영감네의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맸습니다. 왜? 이 작은 살구를 어떻게 나누어 먹는단 말입니까? 우리 식구는 모두 50명이 넘는데. 그러나 살구를 받아든 칭찬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죠. 칭찬은 커다란 솥을 가져와 물을 붓고 팔팔 끓였어요. 그런 다음 살구를 잘게 으깨었죠. 금세 향긋한 살구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황제께서 내리신 살구차이옵니다. 온 가족이 살구차를 정성껏 마셔 황제의 은혜를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50명이 넘게 마시고도 살구차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양이었어요. 사자는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궁으로 돌아갔지요. 황제에게 보고할 일이 걱정이었지만 한편으론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칭찬 과연 듣던 대로 아름답고 슬기로운지고. 뭐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사자로 갔던 대신의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더욱더 칭찬을 데려오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이궁리 저궁리 해보았지만 칭찬을 데려올 마땅한 구실은 떠오르지 않았죠. 칭찬은 칭찬을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려오거라! 황제는 버럭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며 다짜고짜 명령을 내렸죠. 대신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또 시우호수로 갔죠. 시우호수가 마을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쑥 영감네 집을 빙 둘러쌌죠. 대신이 집 앞에서 크게 외쳤어요. 칭찬을 궁으로 데리고 오라는 황제의 명이시다. 칭찬은 당장 나오거라.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칭찬네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나이든 노인들은 혼이 빠져 갈팡질팡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눈이 빨개지도록 펑펑 울었어요. 칭찬의 어머니는 기절까지 하고 말았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화가 난 칭찬의 남편과 형제들은 우르르 몰려가 대신에게 달려들었고, 하지만 무기를 든 병사들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칭찬,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남편이 눈물을 글썽글썽이며 말하자 칭찬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칭찬은 침착하게 대신 앞으로 나가 말했어요. 제가 궁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니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칭찬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어렸을 적 살구 요정에게서 받은 그 금비였죠. 칭찬은 살구 요정이 가르쳐준 대로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말했어요. 금비녀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 힘들었지만 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단다. 그 애도 몇 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견뎌냈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가족과 모든 살림살이, 소와 말까지도 몽땅 시우호수 속으로 데려가다오. 저 심술 사나운 황제의 손으로 벗어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휘휙! 칭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눈 깜짝할 새에 칭찬의 가족과 집, 소와 말까지 모두 시우호수 속으로 데려갔답니다. 바람이 그치자 대신이 흙먼지를 털며 절룩절룩 걸어와 호수를 바라보았어요. 호수 가운데에 굴뚝 하나가 뻐끔히 보였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굴뚝마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칭찬의 가족을 볼 수 없었어요. 쑥영감네 식구들이 보고 싶구먼.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쑥영감네 이야기를 하며 그리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쟁기를 빌릴 데가 없어 쩔쩔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쑥영감님네는 분명 호수 속에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지. 그 사람은 글을 써서 호수에 띄었어요. 칭찬, 내가 쟁기가 없어서 밭을 갈지 못하고 있다오. 며칠만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정말 호수 밑에서 쟁기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글을 써서 호수에 띄우곤 했습니다. 가래가 필요하면 가래를, 호미가 필요하면 호미를 빌려달라고 글을 띄웠죠. 심지어 말이나 소까지 빌려다 쓰곤 했습니다. 호수 속에 살면서도
칭찬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빌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칭찬에게 모두 고마워했죠.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였어요. 어떤 사람이 싱탄네 집에서 접는 의자 4개를 빌렸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글을 띄워도 호수 위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빴죠? 자, 오늘 이렇게 금비녀와 싱찬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총 25분짜리의 동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